오늘은 구독자를 만나러 갑니다. 나이가 조금 있으신 것 같은데 세무사 공부를 좀 뒤늦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직장을 다니고 계신데 또 궁금한 게 있다 하셔가지고 제가 이번에는 직접 만나러 갑니다. 지금 서울에 도착했고요. 스터디 카페 같은 데서 조용히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구독자님과 같이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스터디 카페에 와서 궁금한 점을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뭐 미리 만나가지고 카페에서 커피를 한 잔 먹으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대단하신 것 같아요. 뭐 뒤늦게 공부를 좀 시작하셨지만 포부가 되게 크시고 하시기 때문에 꼭 합격했으면 좋겠는데 뭐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세무사 시험을 준비 중인 박혜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또 궁금한 걸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1차 시험에 연속으로 떨어지고 막막했던 차에 세무사님 영상을 보고 도움을 요청했는데 제가 비전공자이고 나이도 많고 세법이나 회계의 기초나 체력도 겸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처럼 비전공자이고 나이도 많은 사람이 합격을 꿈꿀 수 있는지 진짜 세무사님의 소견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세무사는 나이 제한이 없는 직업이라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가 많다 뭐 이런 거랑은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많으시면 안 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50이 넘어서라도 개업을 해서 성공을 할 수 있는 직업이 세무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당연히 스타트는 다르긴 하지만 국세청 출신의 과장님들이 또 세무사 자격증을 받고 나오셔서 개업을 하시는데 연배가 있으셔도 잘 하시더라고요. 뭐 오히려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시는 세무사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객관적으로. 대신 나이가 있으신 만큼 그만큼 젊으신 분들보다는 조금 더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되고 하기 때문에 단점은 있을 수 있지만 나이가 많으실수록 당신 짬 좀 됐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경력이 오래됐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 좀 했어요 라고 말만 하신다면 첫 그 고객분들이 다가설 때는 이 사람은 세무사업을 꽤 많이 했겠구나 라는 연륜이 있어요. 저는 단점인 게 너무 어리게 합격을 하다 보니까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경력이 몇 년이 됐는지. 지금이야 7년 차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이제 아직도 좀 젊어 보이는지 물어보시면 저 7년 차입니다. 좀 어릴 때 합격해서 오래 일했어요. 개업한 7년 됐어요. 라고 던지고 시작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우리 업은 어느 정도의 연륜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나이 합격하시고 열심히 하신다면 제가 봤을 때 최고의 정년기가 아닌가 라는 게, 왜냐면 나이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수험 생활이 길어지면 안 되지만 지금이 오히려 제 정년기가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제 내년 2차 동차 합격을 목표로 세법학을 공부해야 하는데 시험 합격을 위한 전략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이전에 카페에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난독증도 있으시다 하셨고 그리고 합격을 위한 공부가 아닌 공부를 위한 공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았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잔소리를 좀 시게 했거든요. 합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직 합격을 위한 공부 방법을 세우셔야 되고요. 첫 번째로 세무회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벌써 세무회계를 푸시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하던 것처럼 하시면 되는데 굳이 너무 많은 문제를 풀려 하지 마시고요. 강의에서 강사님들이 풀어주는 문제만 풀어도 사실 합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세무회계 같은 경우에는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많이 풀어보고 그리고 세법학보다 오히려 시험장 가서 시간이 부족한 게 세무회계거든요. 그러니까 세무회계는 꼭 시간을 많이 세이브를 할 수 있게 좀 시간을 타이트하게 조절을 하면서 공부하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세법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전에 좀 말씀을 드렸어요. 난독증이 또 있으시다 하고 잘 이해가 안 된다 하신다면 자주자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많이 읽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적으면서 막 공부를 하신다 하시는데 솔직히 말해 저는 개인적으로 2차는 모르겠는데 1차 때는 적으면서 공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뭐 계산 문제 풀고 뭐 숫자 적는 건 적으셔야 되겠지만 막 읽고 요약을 하고 적는다 그거는 시간 낭비인 것 같아요. 오히려 2차 공부 때는 좀 적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그때는 좀 적으면서 공부하는 걸 추천드리는데 2차 때도 드립다 적는 게 아니라 일단을 많이 읽으세요. 읽고 나서 뭘 적는 거냐면요. 내가 시험장 가서 어떻게 적을지를 요약한 거를 적는 거를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읽고 이해를 하시면 그 이해하신 거를 시험장 가서 요약된 부분을
적는 걸 많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많이 적었다고 공부 열심히 하시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네네. 그리고 책을 연습서를 한 권, 두 권으로 해서 반복해서 푸는 게 좋은지 아니면 여러 권을 보는 게 좋은지. 한 책만 보세요. 굳이 여러 개 보시면요 중복되는 것도 많고 그리고 머리 아픕니다. 그냥 내가 듣고 있는 강사님의 책만 푸십시오. 연습서 한 권, 기출문제 한 권 이렇게. 그렇죠. 연습서 하나, 기출문제 하나. 그리고 시험 마지막에는 기출문제만 위주로 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실수가 많은 편인데 그 실수를 혹시 줄여나가는 방법이 있을까요? 1차 부분에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시험 치기 전에 기출문제 풀었던 문제와 그리고 점수를 적어놨는데 시간도 다 적어 놓으셨어요. 진짜 열심히 공부하셨거든요. 이러면 떨어지면 안 돼요. 열심히 하시는 것보다 시험장의 그 분위기를 못 느껴서 실수하신 게 더 많아요. 시험장 가서 시간 많이 주고 풀라면 공부 열심히 하시고 이 정도 공부했으면요 제가 봤을 때 수석합니다. 수석해. 근데 시간과의 싸움이고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은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기출문제를 풀 때 A4 용지에 프린트된 걸 봐요. 근데 시험장 가면 이게 뭐지? B4인가? 뭐 어쨌든 간에 큰 게 나오기 때문에 글자 크기부터 달라요. 근데 그게 뭔 단점이냐? 라고 하는데 글자 작은 거보다 큰 거 보잖아요. 그러면 안 읽혀요. 문제가 안 읽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더 디테일하게 실제 시험장 것처럼 연습을 하시는 게 실수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결국은 시험장 가서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합격이 단락되는 거지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다 합격해요. 근데 시험장에서 잘 못해서 그런 거지. 시험이 안 풀리거나 공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는지 몰랐을 때 슬럼프나 그 좌절을 한 적이 있는데 세무사님은 공부할 때 그런 힘든 순간은 어떻게 극복하셨고 지금도 어려운 일을 겪고 나서 되게 긍정적이신데 그런 마인드를 가지려면 어떠한 태도로 학습에 임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자기 암시라고 하죠. 사람마다 힘듭니다. 힘든데 살다 보면 지금이 제일 힘들 수도 있고요. 지금보다 더 힘들었을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보다 더 힘들었을 때가 있다 한다면 지금의 힘듦은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힘듦을 생각하면서 버티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저 같은 경우에는 힘들 때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뭐 지금 MBTI로 하면 N이거든요. 전 상상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세무사 합격했을 때를 상상을 하고 합격해서 돈을 많이 벌고 또 잘 놀러 다니고 멋져진 내 모습을 상상을 하면서 공부하는 거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고요. 그리고 사실 뭐 제가 이건 말했지만 공부할 때 그렇게 힘들진 않았어요. 왜냐면 상상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합격을 한 그 행복한 순간들을 상상을 하다 보니까 공부하는 게 내 그 행복함을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게 당연한 일이에요? 아니면 억지로 하는 거예요? 반은 억지로 하실 겁니다. 공부하기 싫은데 해야 된다. 근데 당연히 합격해야 되는 일이라면 당연히 내 일이니까 그게 재밌을 거예요. 조금 재밌어져야 돼요. 당연히 뭐 공부가 재밌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저는 노래를 많이 들었어요. 힘내는 노래, 본인만의 힘내는 노래가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질풍가도라는 노래 있거든요. 한 번 더 나에게 질풍 같은 용기를, 그 노래를 되게 많이 불렀어요. 그렇게 좀 제 힘듦을 좀 많이 위로를 했죠. 감사합니다. 네네. 네. 세무사님이 생각하는 직업의 만족도와 장단점을 알려주시고 세무사를 꿈꾸고 희망하는 학우들에게 힘이 되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도는 상당히 높아요. 상당히 높은데 단점도 있어요. 이게 사람을 대하는 일이니까 사람한테 많이 치여요. 그리고 사람한테 많이 상처를 받죠. 그러다 보니까 뭐 언성이 높아지고 또 어쩔 수 없이 좋은 인연으로 만났다가 결국은 헤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단점이에요. 근데 직업적인 부분의 만족도는 상당히 좋다 생각합니다. 외람된 질문일 수 있으나 세무사님이 꿈꾸는 미래와 10년 뒤 세무사님은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실지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일하는 것보다는 좀 더 체계화가 돼서 10년쯤 됐을 때는 매일 골프나 치고 해외여행이나 놀러 다니고 그런 모습이 되어 있지 않을까. 대신 10년 동안 열심히 해서 돈을 벌고 쓸 만큼 벌어 놓은 상태에서 저도 나중에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아서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뭐 일과 별도인 일일 수도 있겠지만 제 직업 특성상 그렇게 될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좀 더 가족과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10년 동안은 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그 이후에는 좀 마음 편하게 좀 살고 싶어요. 공부법이 제가 했던 거랑 이제 반대로 하셔가지고 전략적으로 합격을 하셨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시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일단 제 공부 방법은 제 영상에 올려놨기 때문에 사실 저도 공부를 떠난 지가 너무 오래돼서 공부 방법이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느낌만 아니까 그런 느낌에 따라서 저 조언을 하고 하는 거죠. 그 공부 방법보다는 이제 계속 필드에서 생성되고 있는 새로운 뉴 페이스 세무사님들, 따끈따끈한 세무사님들의 또 공방법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진심으로 감사하고 진짜 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구독자 수험생님과 이렇게 얘기를 해봤고요.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번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